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논술 파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대 시험이 곧 있죠. 그래서 경기대 시험을 벼락치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일단 이게 경기대가 재밌는 거는 120분 동안 시험을 칩니다. 두 문항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700자, 700자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이 언어 논술 문제, 그러니까 문항 문제가 나오고요. 2번이 사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볼펜을 사용하는데요. 연필, 샤프를 사용 가능한 거니까 연필, 샤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언어 논술 문제, 그러니까 문항 문제 한 세트, 그리고 사탐 문제 한 세트가 나온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700자, 700자 쓰는 거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필기구는 뭐 여러분이 연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용적인 면에서 채점을 하는데요. 형식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거는 그냥 원고지 분량하고 표현 방법, 어문 규정, 문법 잘 지키느냐 하는 거니까 주어, 서술어 호용, 주술호응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은 있잖아요. 일단 포인트가 독해력을 체크해요. 독해력. 정확히 독했는가? 그게 이해력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력. 다음 두 번째가 제시문 A,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그리고 제시문 다의 연결성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여기는 뭐 해설, 이 대학의 뭐 문제풀이 방법 해설 들어보면 있잖아요. 대학 교수들이나 그 뭐 논술 백서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관계를 엄청나게 따집니다. 즉 그러니까 이건 뭐야? 추론 능력을 따져요. 추론 능력. 어떤 관련성이 있고 특히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이거. 공통적인 문제점. 가나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거 정말 제대로 묻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논리력이에요. 논리력은 이제 분석력과 논리력은 제시문 가를 가지고 또 제시문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분석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나온다는 거. 자, 이제 그래서 채점 기준의 로직을 좀 알아야 되는데 A 등급을 맞아야 합격을 할 텐데요. A 등급에서는 제시한 요건이 5개에서 6가지가 모두 충족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서 발문이라고 하죠. 발문. 다른 말로 논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요구 조건이 각 문항당 요구 조건이 대여섯 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다 번호를 붙여요. 1, 2, 3, 4, 5, 5, 6. 요걸 채우면 되겠구나. 요걸 이제 여러분이 쓰면 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그럼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일단 교과서가 나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은 배제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교과서 범위 내다. 가끔 뭐가 나오냐면 교과서 외 지문이 나옵니다. 교과서 외 지문이 나올 경우도 주로 동서양의 고전이나 또는 여러 동서양의 교전이나 또 굉장히 전공적인 논문 이런 것들은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문들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역문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사회탐구 교과 영역에서 배웠던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것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걸 내는 대학이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이 안 나오는 거, 자료 해석은 가끔 나오는데 그 자료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주로 통계 자료를 해석해서 그걸 응용하는 거, 그리고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정도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경기대 가서 합격하는 방법이 뭔가요? 맞아요. 1번에 있어요. 경기대 1번 문학 제시문의 해석입니다. 문학 작품인데 요거 시나 소설이 나옵니다. 그 시와 소설에서 나와 있는 키워드를 정확히 잡아내는 것, 그래서 문제의식과 연결시키는 것, 그거 문제 삼습니다. 뭐 권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태. 그러니까 요 소설에서 보이는 권태를 잡아낸다든가, 시에서 말하는 자존심 또는 자아감, 자아 정체성, 이런 단어들을 잡아내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2에서는 뭐 사탐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회 현상,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이죠. 사회 현상, 뭐 과소비 현상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럼 그 원인은 뭐고 해결 방법은 뭐는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은 뭐고 대안은 뭔가 이걸 묻는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팁은 문제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거야.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화자의 인식을 비교하여 논하라. 그럼 요거 이제 푸는 방법이야. 700자를 쓰는데 일단 가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가가 뭐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 나 다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제시문 가가 기준이고, 자, 이 기준에서 제시문 나 다에서 인간과 자연 어떤 관계냐? 이거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묻는 거니까 요 기준점에서 요걸 분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요거 문제 풀 때 최소한 제시문 가에 대한 요약은 해야 된다. 그죠? 요약은 해야 된다. 그리고 요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 그때 요 차이점의 비교 기준이 제시문 가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700자면 가를 요약하는 거 300자, 그 다음 나다를 비교하는 거 요거 400자 정도 쓰면 될 거다 이거. 다음 여기 이제 무슨 문제였어요? 바로 언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문학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문제 이번에 사탐 문제가 나옵니다. 사탐 문제에서는 제형 법정주의 한계를 서술하고 쭉 요약하고 이거죠.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제형 법정주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 해결 방안이 뭐냐 이거. 실현 방안, 해결 방안이 뭐냐. 그걸 다를 참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대안 제시니까 공식이 문제 상황, 그리고 원인에 대한 원인 분석, 기존의 해법이 있으면 비판, 없으면 생략, 그리고 추상적인 해결 방안, 구체적 방법에서 문원기 축으로 글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2교시 문제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 나는 것은 요게 이제 아예 기억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또 니언과 같이 생각한 게 뭐냐, 디귿의 사소제의 말이 뭐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지점을 설정해 주고 있어요. 야, 이런 게 문제가 돼 해서 요거 묻는 말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700자니까 하나, 두 개로 나눠서 가의 기억의 의미를 다를 통해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설명하는 단락을 하나 완성하고요. 300자에서 350자. 그 다음에 어떤 규범을 가리키려고 했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디귿의 사소조의 말을 통해서 니언에 대해서 설명하라. 요것도 한 300자에서 400자 사이로 쓰는 거죠. 두 개 단락으로 설명을 하면 되구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사탐 문제인데 공정무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가를 바탕으로 이유를 서술하고 1번 문제 상황, 이 문제 상황, 가의 상황이 문제 상황이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의미가 뭐냐. 결국 요거는 이제 야, 문제 상황이 뭐고 문제 상황의 해결책,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문제죠. 사실상에. 자, 이제 다섯 번째. 그럼 올해 시험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야. 그게 22 모의 논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단 가를 참조하여, 그럼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을 할 거단 말이야. 기준. 나의 시적 의미가 어떤 독창적 상상력이 구현되는지 요게 이제 설명할 대상이죠. 그래서 기준과 대상을 주어줬고 설명해봐라 이겁니다. 다음 나의 관점에서 기억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를 논해봐라. 논하라 그랬으니까 yes, 옳다, no, 틀렸다, 옳다, 그러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평가형.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또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소설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었고 여기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요 기본소득은 올해 여기 모의논술에서 나왔지만 언제든지 다른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올해 포인트가 되는 예상 문제 중에 포인트가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논술하라.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니까 평가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5가지 포인트를 알려줬습니다.
다시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대를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대를 가면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두 개 문항으로 나뉘고 1번이 언어 영역과 2번이 사회 영역이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독해력, 이해력과 그 다음에 제시문의 연관관계를 따지는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 논제를 읽을 때 요구 사항이 5개에서 6개까지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거 체크하고 그게 나오면 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시 소설 1번은 시 소설에서 키워드 잡아내는 거고 2번은 사회 탐구의 사회 현상의 원인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를 묻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를 바탕으로 그럼 가가 요약이 돼야 되고 첫 번째 요구 조건. 그다음에 나와 다의 각각 인간과 자연의 관계. 나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뭐냐? 두 번째. 다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뭐냐? 세 번째. 자, 그걸 다시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네 번째가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 다섯 번째가 700자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문항당 5개에서 6개 논점이 있다. 그걸 찾아내서 쓰라 이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경기대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근데 경기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언제냐? 수요일 날 시험을 치러 가야 됩니다. 그죠? 사실상 준비할 시간이 72시간입니다. 자, 72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거 22 모의 논술, 20일 모의 논술, 그 다음에 20일 기출, 그리고 20 기출, 그리고 20 모의, 20일 모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예상 문제를 좀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하게 경기대랑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학 작품이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상 문제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단국대에서 나오는 단국대 1번 문학 작품 문제를 경기대 연습 삼아서 풀어보는 걸 권유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5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